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형용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형용사가 의외로 문제수가 많죠.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30문제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빤한 거란 말이에요. 자, 명사 우리 했고요. 5문제에서 6문제, 동사 6에서 7, 형용사 5에서 6, 좀 있으면 이제 부사 할 건데 부사가 5에서 6 이러면 얘네가 20문제예요. 어휘 포함해서. 그럼 나머지는 뭐 준동사, 가정법 요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4개만 잘 잡아도 시험의 3분의 2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요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매달 5문제에서 6문제 나오고요. 이번 달에 선생님 형용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달에 형용사가 적게 나왔어요. 그럴 리 없어요. 얘네는 문제 비중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달에 갑자기 뭐 10문제가 나온다든지 어느 달에 1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은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만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스스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어휘를 포함해서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4문제, 5문제라고 여기 나왔네요. 워낙 뭐 달별로 5문제를 기준으로 많이 나오면 6문제, 적게 나오면 4문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5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를 이제 2017년으로 잡느냐, 16년으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5문제씩 나오느냐? 봐야죠. 뭐가 5문제씩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용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형용사가 뭔지부터 파악하십니다. 형용사는 일단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보기에 형용사 하나, 부사 하나 골라봐. 무조건 나오죠. 형용사의 위치.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이게 없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형용사냐, 부사냐가 반드시 하나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수량의 형용사, 한정사 이런 말 난 너무 싫어. 싫어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했던 문법에서 좀 좁혀 들어오셔야 돼요. 그 많은 영어 문법이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은 몇 개를 정했어요. 그 대신에 애들은 깊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의 리스트를 깊게 들어가는 게 관건인데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오지랖만 넓어요. 이것저것 넓게 집적거려요. 언어 하나 깊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다 만단 말이지. 그래서 이 한정사 부분은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사가 자 예를 들면 broken window라고 얘기하면 broken은 뭐예요? 분사 형용사라고 얘기하죠. broken window 깨진 창문. 자, 그런데 어떨 때 형용사를 쓰고 어떨 땐 분사 형용사를 써요? 형용사도 사람, 사물 차별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쓰는 형용사 따로 있고 사물에게 쓰는 형용사 따로 있고 수거 나옵니다. 어휘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5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large, small 테이블은 안 돼요. 그런데 자 테이블은 안 되는데 뭐는 돼? 자 large, round 테이블은 돼요. 그럼 품사만 한번 물어봅시다. large가 뭐야? 형용사. small 형용사. round 형용사. 그런데 얘는 형용사 2개를 썼어? 안 된대. 근데 얘는 형용사를 2개를 썼어? 얘는 된대. 누구 맘대로. 자, 이런 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궁금해 하세요. 여기서부터. 이게 토익이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일반 형용사라고 퉁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한정사란 게 있고 전치 한정사란 게 있고 그 다음에 후치 한정사란 게 있어. 난 이런 용어들이 너무 싫어요. 이런 용어가 싫으면 공부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이런 용어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영어권에 이미 존재하는 걸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싫고가 없죠. 지네 나라 말에서 중요한 기본 용어들이라고 걔네들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너만 저딴 건 안 중요해. 누구 맘대로 안 중요해. 이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 단어 뜻을 못 외워서도 아니고 사실 발음이 안 좋아서 발음은 사실 용어만 정확히 쓰시면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걔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네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걔네들은 명사가 가사인지 불가사인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자동사, 타동사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뜻만 비슷하면 되는 거지. 그 뜻이 그 뜻이네. 이런 게 전형적인 동양인 마인드죠. 동양인들은 자 언어를 의미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꾸 이거 뜻이 뭐예요?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영어권은 언어를 기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걔 역할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간극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는 걔네들이 중요시 여기는 걸 우리도 중요시 여기는 데서부터 공부의 시작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엉뚱한 데서 시작하니까 멀리 돌아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싫어요. 나도 싫어요.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형용사는 한 번에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자, 형용사는 한 번에 12개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용어를 더 세세하게 하면 17개까지도 쓸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한 카테고리에서 하나씩만. 그러니까 영어 중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크기, 종류, 뭐 모양, 상태 이런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에서 한 개씩만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지, 라운드, 우든, 테이블 뭐 이러면 large가 모양이죠. 그 다음에 크기죠. 그 다음에 라운드가 모양이죠. 우든이 나무로 만든 거니까 재료죠. 테이블. 그럼 3개 썼네?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위에 거 왜 안 돼요? large가 크기죠. 스몰도 크기죠. 한 카테고리에서 2개는 쓰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에서 얘네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이 위치에 맞게 형용사가 수식이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다행인 건 이쪽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야 크기야 이런 건 안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일반 형용사 쪽은 너무 세세하게 분류가 들어가요. 그 대신에 얘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얘는 이쪽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쪽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의 영역을 좀 나눠볼게요. large, small tables는 안 돼요. 왜? 크기에서 2개가 나왔어요. 형용사가 한 카테고리에서 하나씩만 쓰세요. 에서 끝난다고요.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깊게 안 물어봐요. 라운드를 먼저 써, large를 먼저 써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애들을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자, 한정사 대표적인 게 관사죠. 소유격이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시형용사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This my a book 됩니까? This my a book 안 되죠? 3개 중에 하나만 쓰세요.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에서 하나씩만 쓰라고. this만 쓰던지 a만 쓰던지 my만 쓰던지 요쪽이 이제 집중 공략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 한정사에서도 더 앞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반 형용사는 한정사 뒤로 가고요. 전체 한정사라는 건 이 한정사 앞으로 오는데 예를 들면 all이나 ever이나 자 이런 애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체 한정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를 이런 식으로 분류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뒤쪽에 여러분들이 본문 들어가시면 이 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잠깐 몸부터 푸는 겁니다. 최근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years 그랬습니다. 토탈일까? 아니면은 토탈일까? 아니면 recent일까? 최근의 bill이냐? 아니면 모든 bills냐? 청구서들이냐? 어떤 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해석을 합니다. 최근의 청구서들도 맞고 그 다음에 모든 청구서들도 맞는데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토탈 말고 all입니다. all 죄송합니다. all 모든 청구서냐 아니면 최근의 청구서들이냐 둘 다 맞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all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all은 전체 한정사에 들어가요. recent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반 형용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밑줄이 관사를 중심으로 뒤에 있죠? 답이 recent죠. 근데 밑줄이 어디에 있었다면, 이 앞에 있었다면 답은 all이 되겠죠. 이런 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둘 다 말이 돼요. 근데 관사를 중심으로 밑줄이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를 놓고 답을 찾는 이런 게 토익입니다. 토익에 적응하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수능 스타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위치를 보면서 앞뒤를 배열을 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자, 토익 지난 30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왔던 형용사 카테고리를 보면 5개 중에 중요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한정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여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주요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 보면서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죠. 형용사의 자리를 묻는다.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부사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자리는 부사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자리는 부사 자리가 아니라 형용사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부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더 명사가 있어서 일반 형용사는 관사 앞에 못 나오잖아. 명사 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을 뿐이에요. 즉, 앞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부사가 거꾸로 뒤에서 동사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뒤에서 동사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이 자리는 반드시 형용사 자리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토익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사, 흔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아주 얄밉게 물어봐요. 문제를. 그래서 구석구석을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지. 토익 공부라는 건 새로운 거라는 게 아니라 자, 주로 노리고 들어오는 우리 허점, 우리 놓치는 거, 틈새, 거기를 막아주는 게 토익 공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컨덕트 리서치를 진행해요. 근데 컨덕트 에디셔널리 그러면 왜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부사 자리는요. 자, 동사를 수식할 때는 동사 앞에서 수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후치 수식이 안 됩니다. 난 동사 뒤에서 부사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 그거는 자동사 문장 끝에서, 자, 동사 뒤가 아니라 문장 끝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부사는 동사 앞이나 문장 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부사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명사죠. 얘를 수식해야 되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additional 형용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연히 대충 알 것 같아. 대충 알았다가는 시험장에 들어가면 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꼼꼼하게 자, 틈새를 잘 막으면서 토익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B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자, 어떤 문제냐면 원래는 자, 형용사 자리라는 것은 명사 앞을 원칙으로 합니다. 명사 앞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죠. 이렇게 문장 끝에 나오는 건, 자, 문장 끝에 나오는 건 여기는 부사 자리죠. 그래서 to achieve 하기 위해서 이거 부사 자리 아니에요? 투부정사에 목적어가 들어왔어. 그럼 이거 부사 자리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부사가 나오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여기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 아니, 명사 뒤에서 쓰지 말라면서 명사 뒤에서는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답이 부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투부정사의 목적어에서 문장이 끝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부사 자리가 맞아요. 근데 오늘 부사가 답이 아닌가 봐. 형용사가 답인가 봐. 형용사가 답이려면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퍼포먼스 뒤에 있어요? 자, 여기서 정리 끝내고. 그러면 원래 형용사가 나오려면 뭐 어디에 나와야 된다? 명사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런데 얘가 형용사가 명사 뒤에 나오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앞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명사 뒤에 나오는 경우, 자,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뒤에서 이렇게 가로로 한번 묶어 볼게요.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자, customers는 customers인데 who are inquisitive 무슨 뜻입니까? 관심이 많은, 궁금한 게 많은. 그래서 who are가 생략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이렇게
명사가 성립되면서. 그럼 뒤에 전치사를 딸고 있네? 전치사 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 이럴 때에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something cold 이런 애들 뒤에 수식하고요. 최상급 뒤에서 수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최상급 뒤에는 특히 able, 자, it is the best option possible. 가능한 것들 중에 가장 베스트예요. it is the best available. available 가능한 것 중에. 가능한 것 중에 뭐 최고예요. 이게 전체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ble유의 형용사가 뒤로 갑니다. 또한 자, 이 두 개의 명사가 수식하는 경우 뭐 아니면 수량의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명사는 복합명사로 보냅니다. 그 네 번째로 가지 않고 얘를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 애가 몇 살이야? 3 years old죠? 그랬을 때 years가 명사죠? old가 형용사죠? 그러면 3살이니까 3이라는 숫자와 years가 단위고 old가 단위 형용사죠? 이런 식으로 쓸 때에는 형용사가 뒤로 가요. 자, 이 책상이 1m 높이야. 영어로 해봅시다. 이 책상이 1m high죠. 형용사가 뒤로 갔네요. 미터가 명사인데 다시 해봅시다. 넓이가 2인치야. 그러면 2 inches wide가 되죠. 이렇게 숫자, 단위 명사, 단위 형용사가 나올 때는 형용사가 뒤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예외의 경우에만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데 그 경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뭐가 보입니까? 최상급이 보이죠. 최상급이 보이면서 얘네들이 왜 able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게 되냐면 자, imagine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범위를 나타내요. 그 중에 최고라는 의미예요. 가능한 모든 것들 중에 최고. 그래서 이런 able유의 형용사는 자, 최상급이 있을 땐 뒤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그럼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aginably 부사가 나오면 왜 안 돼요? 있잖아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요. 그럼 achieve 달성하는데 상상 속에서 달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달성 안 하고 상상으로만 달성한다는 의미가 돼버리죠. 그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performance가 자, 얘네들은 앞에 있는 명사가 실제 주어를 해야 되는데 퍼포먼스가 상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다 되셨죠? 자, 그래서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형용사와 분사형용사가 있어. 형용사와 분사형용사가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형용사 찍으세요. 자기 품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항상 답이 돼요. 자, 근데 난 꼭 분사형용사 써야겠어. 이유를 대. 이유를 못 대? 쓰지 마세요. 모르면 찝쩍거리지 마세요. 왜 있어 보이면 무조건 답인 것 같아? 길고 어렵고 있어 보이는 게 답이야? 자, 형용사가 무조건 답입니다. 나 분사형용사 써야겠어. 1번. 원래 형용사가 없을 때. 그럴 때 형용사 쓰셔도 분사를 쓰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sophisticated, 세련된. 원래 형용사 없어요. 자, dedicated,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원래 형용사가 없는 애들은 분사형용사를 쓰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원래 형용사 외의 뜻이 있을 때. 즉, 자, 형용사하고 분사형용사가 뜻이 다른 거야. 그럴 때는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쓰세요. 설명 못하면 그냥 형용사 답으로 가세요. 예를 들어서 diverse라는 형용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diversified라는 분사형용사가 있어요. 자, 답은 무조건 diverse예요. 다양한. 근데 나는 선생님 분사형용사를 쓰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유를 대라고. 1번, 2번. 원래 형용사가 없어요? 있잖아. 그럼 쓰지 말아야지. 2번. 자, 원래 형용사와 뜻이 바뀌어요. 동사의 의미로 뜻이 바뀌어요. 뜻이 추가 변경돼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게요. 사역의 의미가 있거나 동사에서 과거의 의미가 있거나 수동의 의미가 있거나 동사의 의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 분사형용사를 쓰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그냥 다양한 게 아니라 자, 산에 가면 나무가 diverse예요. 그렇죠? 다양하죠. 근데 우리 서비스가 diversified 됐어요. 이건 원래 다양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각화를 시킨 거죠. 인위적으로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서 뜻이 다각화시킨 이런 뜻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분사형용사를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local, localized, local people, 그 현지 사람들 원래 현지예요. 근데 사역을 넣어볼게요. localized 된 food, 현지화 시킨 음식이죠.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있고 분사형용사를 쓸 때는 그 의미가 반드시 추가 의미, 달라지는 거. 예를 들어서 extensive가 넓어요. extended는 동사가 extend가 무슨 뜻이야? 연장하다지. extensive는 무슨 뜻이야? 넓은이야. 그럼 extended는 그건 연장된, 기간이 연장된이란 동사의 뜻으로 넘어가게 되죠. breakable, 깨졌어 안 깨졌어? breakable, 깨지기 쉬운 거죠. 그냥 성질이에요. 하지만 broken은 이미 깨진 거죠. 어떤 형용사와의 차별점이 있을 때에는 그걸 설명할 수 있을 땐 분사형용사 쓰세요. 설명할 수 없어? 분사형용사 쓰지 마세요. 형용사가 답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there is no 하고 들어왔네요. 여기까지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동사를 쓰면 안 될 것이고, 자, 명사, 복합명사 안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들어왔게 됐네요. 근데 persuasive 한 건 명사의 성격이에요. 고유의 성격. 답은 당연히 형용사가 답이에요. 그런데 나는 PP를 쓰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실제 persuade 당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자, 뭐뭐하게 된, 그 당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사역의 의미나 자, 설득을 당한 거란 말이야. 수동의 의미나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persuaded 된 people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증거한테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증거가 설득을 당했어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 성향, 형용사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초반에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라고 막 강조하면서 정신없이 판서했던 거 있었죠? 자, 그게 얘네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형용사들을 이렇게 묶었어요. 얘네들은 오히려 신경 끄세요. 기준은 얘야. 기준은 얘. 얘를 기준으로 빈칸이 뒤에 있으면 이쪽이고 얘를 기준으로 빈칸이 앞에 있으면 이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all the books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는 안 돼? some the books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자, 왜 안 되냐면 한번 볼게요. all은 자,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들어가느냐? 여기에도 들어가요. 근데 반면에 some은 여기 없네? 여기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some은 한정사에만 들어가. 그러면 some the books는 한정사를 두 번 쓴 게 된 거죠. 관사 하나, some 하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얘는 자, 전치 한정사 하나, 그냥 한정사 하나를 쓴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아. 그런데 얘는 틀려. 한 캐테고리에서 하나씩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자, 전치 한정사 이름이 왜 전치 한정사일까요? 얘네들은 한정사, 즉 형용사인데 지 혼자서 전치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고 혼자 다 해먹어. 자, 그래서 전치 한정사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근데 전치 한정사 문제가 아니잖아. 자, 얘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관사 뒷자리야. 자, 근데 형용사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 앞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부사가 나와야 될까요? 자, 요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 다 가능해요. 문법적으로는 얘는 얘를 수식하고 얘는 얘를 수식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면 그때그때마다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얘가 자, 종류를 나타내면 앞에가 형용사야. 근데 얘가 상태를 나타내면 앞에가 부사야. 상태가 뭐야? 좋은, 나쁜 이런 게 상태고 종류가 뭐야? 지금 financial, medical 이런 것들이
자, 종류가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들이 종류와 상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financial은 뭐에 들어가? 종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에 형용사가 들어오겠죠. 근데 웃긴 게, 자, 튼튼해요. 건전해요. 튼튼한 재정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자, 뭘 바꾸면? 자리를 바꾸면 그러면 답이 바뀌어요. 자, 사운드. 이건 무슨 형용사가 될까? 튼튼한 상태 형용사죠. 그러면 앞에가 부사로 바뀌어야겠네. financially sound가 되죠. 그러니까 뜻은 같은 건데 종류 형용사가 뒤에 있느냐 상태 형용사가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품사가 바뀐단 말이야. 이걸 갖고 장난을 치는 게 토익이죠. 그래서 토익은 해석해서 얘도 같은 뜻이에요. 쟤도 말돼요. 이러고 있으면 눈치 되게 없는 사람인 거고, 자,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는 기준이 뭐야? 뭘 물어본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눈이 생겨야지 토익에서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사실 해석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자체를 잊어버리세요. 항상 애들이 원하는 것보다 정확한 배열이다. 이런 걸 신경을 쓰시고요. 자, 하나만 난 진짜 풀어보고 싶은데 안 넣어줬네. 자, 이거는요, 이 문제보다도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표를 잘 보시면 되겠고, 수량의 형용사나 아니면 한정사 문제들을 거기 책에 있으니까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시고요. 얘네들은 이 표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도 있고, 얘는 명사, 형용사 다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명사, 형용사 다 있고, 얘는 형용사만 있고, 뭐 이런 품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뒤에 앞에서 했던 대명사하고 맞물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랑 같이 보면서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형용사 편에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파트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수량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 한정사, 이런 전치 한정사 이런 애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분도 좀 꼼꼼히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되는 게 부사인데 부사가 단일 문제수로는 가장 문제수가 많은 애들입니다. 반드시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수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